아, 안녕하세요. 드론 민속 이야기, 이걸째 민속 이야기. 어느덧 10번째 시작안입니다. 글쎄, 오늘 좀 가벼운 얘기 하나를 준비했어요. 이게 집신이죠, 집신. 근데 지금 이 집신을 어떻게 만드느냐는 이렇게 좀 굉장히 뭐 여기저기서 체험 코너 같은 거 하는데, 집신을 과연 얼마나 신을까요? 이거 한 컬이 만들면? 이거요. 나그네가 서울을 간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게 얼마를 신느냐에 따라서 준비하는 양이 틀려지겠죠. 공문에 차고 가는. 나그네는요, 백리에 한 컬이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서울까지 간다 그러면 공주에서 서울이 대개 300리 얘기했으니까 3컬이를 차고 서울 가서 3컬이를 사서 꽁무니에 차야 공주에 오는 거예요. 나그네가 그러면 백리를 간다고 하면 일상생활에서는 이걸 며칠이나 신을까요? 한 달은 신을까? 어림도 없습니다. 이거요, 일상생활에서 닷새 정도 신으면 떨어집니다. 특히 비가 오는 날 젖으면 닷새도 못 신을 수도 있어요. 농사꾼들의 기준은 보통 며칠이냐면 3일입니다. 한 컬이에 3일. 그러니까 이 집신을 5식구가 살으면 매일 한 컬이씩은 짜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집신 장사가 그렇게 이제 밥을 굶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저 사람 하루에 집신 한 컬에 떨어뜨릴 사람이요. 그건 칭찬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예요? 너무 극성스럽게 움직여가지고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재미난 게 하나 있어요. 한 해 여름을 다 신을 수 있는 집신이 있습니다. 옛날에 슬리퍼가 없었을까요? 지금 개념의 슬리퍼 있었어요. 그게 요것으로 지금 보여드릴 수 있는 반집신입니다. 짜다 마른 것처럼 했지만 이거는요, 한 해 여름을 신어요. 왜? 뒷구머리가 없어가지고 쨍이질 않으니까 그냥 끌고 다니는 형태라서 반집신을 신는 거죠.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난 시간에 제가 동네바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전화를 해서 뭐라고 묻느냐면, 아니 그럼 살인이 나도 동네에서 다 처리하는 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는 좀 드릴게요. 동네벌은 전혀 관계하지 않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렇죠, 살인은요 관청에 고발할 일이지 동네에서 벌 줄 일이 아니에요. 또 하나, 반사회적인 범죄는 간섭하지 않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데모를 한다든지, 또 우리가 근대사에서 만났었죠, 동학 같은 형태의 사회적인 반역, 진짜 반역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고을 사또가 못된 놈이 왔는데 그놈 때려 죽이겠다고 설치는 것이든지, 그러니까 이런 쪽은 절대 건들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들지 않는 것이, 한 마을에서 일어나도 양반 가문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일은 평민들이 절대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 집안 문중일이라고 하죠. 보이지 않게는 압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 뭐 이런 거죠. 그 사람의 농사치를 아예 일꾼을 안 가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할 수는 있지만 집안일을 직접 돈벌이 양반 가문의 일을 건들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건드는 것이 어떠냐면 종교적인 겁니다. 특히 무속적인 쪽은 좀 간섭을 한 사례들이 조사되는데, 불교, 정통 불교의 스님들이나 이런 쪽에 대한 쪽은 스님이 탁발을 나와서 이상한 짓을 했어도 그건 절에 통보를 할 일이지 마을에서 간섭은 하지 않아요. 그 대신 뭐 그 스님이 승려가 이상한 짓을 했을 때는 동네 장정들이 못 들어오게 막는 정도는 했었죠. 그런 형태로 질서를 잡았죠. 그런데요, 동네벌이 왜 이렇게 중요했느냐면 앞에 시간에 조금 말씀드린 동네 체면 때문입니다. 동네 체면, 이거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한 동네의 체면, 그러니까 그 동네가 얼마만한 품격을 가지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마을과 마을의 이웃 간에 살을 때, 이웃 간에 살을 때 이 사람들 간에 동네 간에 서열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동네 체면이 가장 필요했던 중요한 이유는 물론 첫째는 마을 내의 질서와 안녕 유지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네 집이나 내 집이나 관계없이 건강한 마음으로 남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서 후대도 편안하게 살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직접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동네 간의 서열 때문입니다. 마을의 서열을 정하는 것, 그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뭉쳐집니다. 어떤 형태냐면요, 가장 서열을 가름하는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동네에 후덕한 양반이 있는가. 양반이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양반이 지옥심만 챙기는 양반이면 소용없고 후덕해야 되고요. 그 대신 혹간에 그런 마을들이 있거든요. 저기 우성면 동대리 같은 동네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현직에 있던 관료가 살든가 아니면 높은 벼슬 했던 사람이 낙향에서 온, 그러니까 살아있는, 반쯤은 살아있는 권력자인 양반이 살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양반이 있는가는 중요하고요. 또 하나가 그 양반 문화 때문인지는 몰라도 서당이 있느냐 없느냐. 저 동네에 서당 하나 없는 동네요. 그렇게 말해주면 그건 좀요 아랫동네로 자연스럽게 내려앉죠. 그 다음에 따지는 것은 두레입니다. 과연 두레가 잘 되느냐, 화합돼서 잘 나가느냐, 그리고 그 대동계가 있느냐, 이런 형태를 따지고요. 또 하나 따지는 것이 마을 고사는 잘 지내 그 동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을 고사 간에도 약간의 보이지 않는 어떤 차등이 있어요. 뭐 거리제보다는 산신제가 위에고 산신제보다는 뭐 이렇게 따지는데 그 고사까지는 마을에서 내려오던 전통이라서 이럴저럴 이유가 없어서 동네 체면하고까지는 관계가 안 돼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동네 서열에서. 그게 사람 사는 도리는 지키고 사는가. 애매하죠? 사람 사는 도리. 근데 사실 이게 안고 있는 덩어리로는 이거 이상의 표현이 좀 곤란합니다. 도리는 잘 지키는가. 그렇게 돼요. 그러면 서열에 따라서 마을 사람들과 같이 평가가 될 때에 이것이 직접적으로 가는 건 어디로 가느냐면 둘의 서열로 갑니다. 동네 간의 서열은 즉 둘애가 돼요. 근데 둘애의 구성 요건에 장정들만 있고 농사치 있어서 공동 작업을 한다고 다 둘애가 아니고요. 둘애는 농악단이 구성돼야 되고요. 농악단이 구성돼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농기가 서야 돼요. 그 농기가 다 서졌을 때에 둘애가 생긴 처음에 연차에 의해서 어른 둘애와 아이 둘애가 또 나눠집니다. 서열이 또 생기는 거죠. 그 서열을 살펴보면 어떤 형태냐면 동급 둘애가 있어요. 그 형제 둘애죠. 그러니까 이런 동네 안에 동네가 3개가 있는데 삼형제 둘애예요. 그러면은 형과 동생, 첫째, 둘째, 셋째가 이렇게 가려져요. 그 대신 그 사람들은 특히 뭐 이렇게 동급들이라서 저기 정취에 가서 둘의 농기 가져가서 세배를 한다든지 뭐 들판에서 농기를 세우고 공동으로 나갔을 때 한쪽이 무릎을 꿇고 절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냥 인사하는 정도로. 그리고 이 안에 형제 둘에는 특징이 뭐냐면 다른 동네하고 둘의 싸움이 셋 중에 하나가 붙으면 셋이 짜고 댕기는 거죠. 연합해서. 그래서 자기네들의 뭐 권리익을 보호하고 외부로부터의 어떤 피해를 적게 하는 것이 형제 뚜레입니다. 그 다음에 부자 뚜레가 있어요. 부자 뚜레는 그래도 인간적인 도리만 서로 지키면 험하게는 하지 않는 거예요.
험하게는 하지 않는 거. 그 대신 형제들하고 달라서 정초에는 가서 농기가 3배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참 생각해 보세요. 봐요. 우리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아래우 동네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은 꼭 정월 14날이 많은데 14날이나 그 동네에 그 어른 또 그 아버지 동네에 마을고사가 있는 날, 뭐 그 전날 이쪽 동네에 둘의 자상이 농기를 모시고 가서 농기로 세배를 하고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 와야 돼요. 물론 그렇게 하면 막걸리 한 잔 줍니다. 그 얻어먹고 오는 거지만 그걸 꼭 해야 된다고 할 때에 가서 절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건 결코 유쾌한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잣들에만 돼도 예민한 거고요. 아버지가 혼내키면 아들은 당해야지요. 뭐 꼼짝 못하고 당하는 거지. 그래서 부잣들에만 돼도 좀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른 애들 둘의 얘기가 터지면 전혀 달라집니다. 또 어른 애들 뚜레가 되면 그거는 시키는 일도 해야 돼요. 근데 재미난 건 또 하나 있어요. 아주 드물게 나오는 뚜레가 예산에서도 나오고 공제에서도 하나 나오는 것 정도가 사제 뚜레가 있어요. 선생과 제자 뚜레요. 근데 이 선생과 제자 뚜레는 대개 농학에 있어서 상쇄가 아래 동네 위에 동네 상쇄에게 가락을 배운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선생으로서 섬기되 거기도 싸움은 거의 안 하는 거죠. 근데 두 개 문제가 가장 심한 것이 뭐냐? 맞뚜레입니다. 서로 내가 어른이고 아이와 어른을 서로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서가 안 잡혀버린 거야. 그 사람들은요 만나면 싸워요. 아주 뭐 심하게 싸우는 거죠. 나중에 두레를 말씀드릴 때 그 두레 싸움에 있어서 뭐 금기사항들이 있어요. 논뱀이 들어가서 싸우지 않는다. 돌이나 뭘 사용하지 않는다. 사람의 몸을 비틀어 상하게 하진 않는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무시될 정도로 싸우는 거죠. 그 맞두레 싸움이 심한 경우에는 사람이 죽기도 했거든요. 일제강점기에 공주에서도 실제 그쪽에서 사람이 죽는 사건도 있어서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레의 서열이 정해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그러면 서열이 정해져 있는데 이게 뒤집힐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언제 나오느냐? 그게 아까 말씀드린 5번째 항목. 뭐라고요? 사람 사는 도리는 지키고 사는가? 이곳에서 도리를 못 지켰다고 느껴졌을 때 두레가 서열이 뒤집힙니다. 서열이 뒤집혀요. 농기가 저를 받고 살았는데 어느 날 저쪽 농기를 만나면 절해야 된대요. 무릎 꿇어야 된대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바뀌는 것도 바뀌는 건데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언제나 정해진 게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시였던 하나가 기가 막히게도 사람이 굶어 죽지 말아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1970년대 이전에 6.25 끝나고 또 더 일제강점기 말로 내려가면 진짜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충청도 쪽에서 양반들이 대접을 받았던 양반의 고장이라고 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요건 하나를 꽂으라면 그겁니다. 그 동네 사람들 중에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오면 누가 욕먹어요? 부자가 욕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밥 덩어리 한 덩어리만 줘도 굶어 죽는 건 면할 수 있는 게 사람의 목숨인데 너희 동네에서는 사람이 굶어 죽었다며 그러면 우리한테 뭘 본받으라고 어른 노릇을 해? 너희 어른 우리 인정 못해 이겁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굶어 죽는 일은 그 동네의 부자들이 막아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돼서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쪽에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체록을 다니다가 공주의 가장 인색하기로 유명했던 갑부 5만 마직 이상의 땅을 가지고 있었던 김갑순이 그 큰 부인이 굉장히 후득하셨는데요. 그 무려 각시가 4이나 됐는데 그 큰 부인이 신랑 앞에서 신랑이 저만큼 있으면 짠돌이 짓을 하면 그렇게 말했대요. 공주에서 어떤 놈 굶어 뒤져봐라. 누구 욕하나? 김갑순이 욕하지.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정서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굶어 죽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굶어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첫째 그 양반이 공격을 받는 거고요. 누구한테? 다른 고장의 양반들에게. 다른 동네 고장까지 아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농기의 서열이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몇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양반이 있건 없건 뭐 서당이 있건 없건 마을 고사가 있건 없건 언제나 뒤집어지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근친상간입니다. 근친상간. 남매 간에 그렇지 않으면 부녀 간에 성적인 쪽에서 상간이 일어났을 때 그거는요 그건 두말할 것 없이 뒤집어져 버립니다. 천륜을 어긴 거죠. 그 다음에가 뭐냐면 대불효, 큰 불효자가 나왔어요. 부모가 죽거나 아주 심한 중상을 입는 경우가 발생했는데 그것을 아랫동네 두레가 알아버렸어요. 그러면 야, 너희 동네는 아들이 애비 때려 죽인 동네라며 우리 농기가 어떻게 너희한테 절해 못해 하고 버티는 거죠. 그리고 그런 명분에서 치면 결국은 그런 잘못이 저질러진 사람들이 절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큰 도적. 그냥 보통 하는 말로 소도둑놈. 소도둑놈이 생긴 동네에도 농기 서열은 바뀝니다. 둘의 서열은 바뀝니다. 둘의 서열이 바뀌었을 때 일어나는 일들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까요? 뭐 아까 말씀드렸죠. 농기가 들에서 만나면 절을 합니다. 농기가 들에서 만나는 경우가 언제나 만나는 게 아니라 농기를 세우고 이동하는 두레들이 있고 농기는 모셔두고 연기만 들고 이동하는 두레들이 있는데 농기 두 개가 만났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니까 연기와 연기가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났을 때에 한 들로 가는 거죠. 들이 넓으니까. 그러니까 이쪽 동네도 이리 가고 이쪽 동네도 이리 가고 인근에서 일을 하게 됐고 심한 경우에는 서로 교차하게 됐을 때 길을 건너가야 일을 하는데 두레꾼들이 농악을 치고 쭉 오면은요 이쪽에 있는 두레꾼들이 가서 막아 세워버린다고요. 자기 동네로 들어오면. 그때 인사를 하느냐 누가 하느냐의 문제인데 두레꾼들이 가볍게 할 때는 그냥 두레가 농기가 절을 하고 그리고 농사꾼들이 허리를 굽혀서 인사하는 정도로 가요. 그런데 심한 경우에는 두레 농기가 절을 할 때에 두레꾼들은 무릎 꿇어야 돼요. 이게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하필 우리 동네에서 농기를 세워놓고 논을 메고 있는데 타 동네 농기가 왔는데 이게 어른 두레예요. 인사를 해야 돼. 그러면 일손을 걷고 나와서 농기를 들고 가서 절을 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거 하기 싫으면 두레싸움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가 생기느냐면 서열이 바뀌면 합두레인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레 일은 따로 하는데 또 일도 일부는 같이 하는데 두레 여름 두레를 먹을 때 같은 자리에서 먹는 두레들이 있는데 그때의 두레 좌상들이 좌상장이라고 그래갖고 조그만 소반장에다가 음식을 따로 주거든요. 근데 그 상자에 앉던 두레 좌상이 하발치로 밀리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친상간처럼 지독한 것이 터졌을 때는 어떤 데까지 밀리느냐면 보세요. 원래 좌상이 여기에 앉고 이렇게 앉았었던 사람이
그 밑에 공원 다음으로 내려갑니다. 상을 3번째 받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요, 합 두레가 모내기 많은 한 덩어리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렇게 산 자락 안에 두레가 1, 2가 있는데, 여름에 논매는 일이 가벼우니까 그냥 따로 해요. 두레간이 자기 일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모내기 때는 같은 일정을 잡을 때가 있어요. 그때에 상좌상이 먼저 자기 동네에 큰 대농 농사치를 다 잡고 나면 아래 동네에 대농들 일정을 잡아요. 그러니까 두레가 서열이 바뀐다는 건 그냥 유지될 때는 모르지만 바뀌고 나서는 아래로 떨어지는 동네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형태로 가는 겁니다. 이걸 무슨 얘기냐고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 동네가 진짜 자기네들끼리 서로 단합해서 잘 살아야 되는 것들을 사회가 강요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70대, 60대 후반, 70대 분들은 좀 많이 아는 것이 뭐냐면 청소년기의 텃세입니다. 위에 동네 아이들이 지나가면 공연히 쫓아가서 시비 걸고 이렇게 했죠. 지금 생각하면 엉터리 넘는 일이지만 거기에도 동네 체면과 관련된 것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아주 안 좋은 일을 한 동네 애들한테는 어른들이 욕을 놓아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갑재댕이, 뭐 어떤 동네라고 그래요. 그러면 양터, 양잿말 이렇게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양잿말 놈들은 상종 못할 놈들이요,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해버리면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동네 애들이 지나가면 무조건 가서 두드려 패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면서. 이런 것들까지 도와지기 때문에 동네 체면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동네 체면을 구겨서 서열이 바뀔 정도 됐을 때에 어떻게 해요? 진짜 조용하게 그걸 혼내키고 같이 살 경우에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앞 시간에 동네벌에서 역으로 받는 동네벌 얘기를 했어요. 불효자 얘기를 당해서 동네 초리를 맞은 사람 얘기를 또 하면 안 된다. 뭐예요 또? 아까 말한 근친상간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조용하게 그걸 처리하는 겁니다. 이런 힘이 마을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게 했어요. 양반들은요, 마을에 지니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러한 질서를 전체적으로 가꾸어 나가게 하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양반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행히도 충청도 공주가 양반 고장이라고 외지에서 높이 평가를 해줄 수 있었던 것이 이런 힘들을 잘 실천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공주에 있는 270개 마을 정도의 체록을 안 들어간 동네는 없고요. 해봤는데 재미난 것은 요거도 먹는 양반이 있어서 마을 둘에도 또 동네 사람들도 아주 어려웠다고 증언이 나오는 동네는 5동네가 안 됐어요. 더군다나 재미난 사건이 벌어지는 건 어떤 동네냐면 한 동네에 부자 양반 2집이 있을 때는요, 그 동네가 양반 둘이 서로 잘한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평민들에게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그 기운을 받은 동네 사람들이 서로에게 기운세 나고 남 두드려 패지 않고 부자라고 남을 깔보지 않고 서로 다독여가며 살았던 거예요. 물론요, 지금처럼 경찰력이 좋지 않아서 뭐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쪽에서 주먹 다짐을 하고 싸웠던 숫자는 옛날이 지금보다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혐의를 지지 않고 서로 살아가고, 또한 가난한 사람이 있을 때에 굶어 죽지 않게 마을 사람들이 서로 보듬고 살아온 힘은 글쎄요, 지금보다 매우 뛰어났습니다. 우리 민족을 조사하면서 제가 참으로 안타깝게 여기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러한 것들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지금 인문학이라고 하는데 인문적인 쪽에서 볼 때에 굉장한 장점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민족임에도 서양 문화가 너무 갑자기 들어오고 강제적으로 들어오고 거칠게 들어와서 우리 것들을 너무 많이 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글쎄요, 지금 사회에서 동네 벌과 동네 체면이 안고 있는 정신들을 한번 차분하게 생각해 가지고요, 요즘 말하는 마을 공동체라고 하는 사업들에서 기본 정신으로 삼는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걸제 민속이야기 10번째 시간 동네 체면은 이렇게 끝냅니다. 다음 주에는 어찌됐든지 이제 농악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악은 아마 한번 시작하면 한 10번 계속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농악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드런드런 이걸제 민속 이야기 10번째 마당 이렇게 접습니다. 감사합니다.